강남 빌딩 시장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에서 같은 빌딩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시장이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빌딩 시장 3분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한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제가 강남시장, 건물시장이 이렇게 되겠는데 라는 감이 왔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냐면, 강남 빌딩 시장이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길래 이 얘기를 오늘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세 가지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강남 빌딩 시장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자 시장, 사옥 시장, 갖고 싶어 시장. 네, 이 세 가지로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투자자 시장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투자자 시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이에요. 빌딩에 대해서. 금리, 그리고 월세 수익률, 앞으로 얼마가 오를까 말까, 이거에 따라서 건물을 사냐 마냐를 따지는 거, 이게 투자자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금리가 높아지니까 건물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투자자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옥 시장이란? 사옥 시장은 이거랑 좀 달라요. 사옥은 내가 매달 월세를 얼마 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좀 더 내더라도 내 사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사옥 시장. 그리고 이 사옥 시장도 사실 더 깊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인 단계는 내가 월세를 한 달에 3,000 내는데 3,500 내더라도 내 건물 갖고 싶어. 이게 기본적인 사옥 시장이고, 두 번째는 월세 그거와 상관없이 내 건물 자체를 갖고 싶어. 그리고 내 건물을 가지면 사업에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 월세보다는 내가 대출이자 내는 게 더 낫다 생각하는 사옥이 있고, 내 사옥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사업에, 이런 사옥 시장이 있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사옥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치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네, 사치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갖고 싶어 시장.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는 효용을 따져요. 얘는 앞으로 수익이 얼마나 될지, 가격이 얼마 오를지, 매달 얼마 남을지, 이것 때문에 살까 말까. 요거는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좀 덜 억울하다, 내지는 내 건물에서 회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치 시장, 갖고 싶어 시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갖고 싶어, 말 그대로. 사치품 효용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저가 이런 상품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아니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쓸 수 있고 안 깨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용적인 것들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싸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갖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는 건물에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거는 조금 더 깊게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면, 원래는 과시는 명품 같은 걸로 했잖아요. 몸에 감는 거, 시계, 액세서리, 귀금속 이런 것들로 했잖아요. 좀 더 올라가면서 이제 고상하게 가면 이제 그림 쪽으로 가고 작품 내 세계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통화량이 엄청 급증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규모가 과시시장, 이 사치시장, 갖고 싶어 시장에서의 자금력이 이전문이랑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는 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좀 더 큰 거, 이 정도도 괜찮아. 의 금액 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그게 결국엔 건물로. 근데 사실 이 건물 시장에서의 갖고 싶어 시장은, 사치 시장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 보편적이지 않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강남 기준입니다. 강남에도 그 갖고 싶어 시장, 사치 시장이 있었어요. 수익률과 상관없이 사고, 그냥 난 저 동네에 사고 싶어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은 어디예요? 사실은 그런 지역이 예전부터 청담동이 그랬어. 청담동은 원래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 늘 낮았어. 늘 그러니까 가격이 높았던 거지. 수익률이 낮아도 그냥 사. 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엔터가 들어온다든지 사옥으로 쓰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동네에 건물 하나 갖고 있어, 이런 거에 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든지, 명품 거리는 그냥 이게 수익률 그런 게 없어. 그냥 거기에 내 매장, 아니면 명품 매장이 들어오고 싶어서 산다든지, 아니면 거기 내가 명품 매장을 입점시킨다든지 이런 지역이란 말이야.
원래는 청담동이 그랬어. 근데 그게 이제 뭐 가로수길도 그렇고 지금 뭐 삼성동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퍼질 거란 말이야. 조금씩 퍼진다고는 느껴.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워낙에 명품이나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치. 가치가 없지 이제는. 네, 이제 뭐 명품 쪽 매출은 떨어지고 주얼리 쪽 매출이 엄청 올랐대요. 그런 것들이 사실 대중화되면서 샤넬 가방도 사고 뭐 에르메스 가방도 사고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사던 사람은 그걸 삼으로 인해서 느꼈던 어떤 차별화를 이젠 못 느끼지. 그러니까 더 위에 있는 걸 사게 되는 거지. 이게 지난 영상에서 그 소장님이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빌딩 시장에. 그치? 이게 같은 맥락일까요? 그럼 현금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소비라는 거는 사실 의식주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주의 단계가 있고 중산층이 즐기는 의식주가 있고 상류층이 즐기는 의식주가 있고 최상류층이 즐기는 의식주가 있단 말이지. 이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상한선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횟수가 다르다는 거. 근데 건물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가격을 높여도 막 팔리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걸 찾고 건물 시장도 똑같이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시장이 나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특히나 건물은 건물 자체에 A, B, C, D 등급이면 A 등급은 더 높게 가는 거고 중간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지키더라도 좀 아래쪽은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예를 들면 건물을 투자자로만 본다면 수익률, 금리 이런 거 100% 따진단 말이지. 그거에 따라서 사냐 안 사냐가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 위는 그거 상관이 없어. 3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3분 지도 같은 게 있으신지? 그 지도가 내가 딱 그려놓은 이런 건 없어. 근데 보면 알아. 이 지역, 이 블록은 무조건 이거야. 뭐 B 블록은 이거야. 아니 뭐 대치동의 무슨 블록은 이거야. 이렇지가 않아. 한 블록에서도 요 라인은 뭐 사옥이야. 아니면 요 라인은 투자자야. 아니면 요 뒷골목은 뭐 갖고 싶어야. 이게 다 한 블록 안에서도 차이가 나. 내 머릿속에는 있어. 보면 알아. 혹시 알려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걸 사실 깊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면 꽤 길단 말이에요. 그 다 얘기하는 거는 또 너무 양이 많고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때는 또 그 디테일한 거를 모르고 그것만 보고 무조건 내가 살려는 건물에 대입을 하면 안 맞을 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이걸 아예 진짜 지도로 만들지.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어떤 건물은 무조건 갖고 싶어 건물이야. 어떤 건물은 무조건 사옥이야. 어떤 건물은 무조건 투자야. 이렇지가 않아. 사람의 성격도 내향적, 외향적 MBTI 있잖아. 근데 외향적, 내향적 성향을 둘 다 갖고 있지만 뭐가 더 높으니까 외향적이야. 얘가 더 높으니까 내향적이야. 이러잖아. 건물도 똑같아.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있어. 어떤 건물이나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게 더 높아, 어떤 게 좀 낮아, 이거에 따라서 따지는 거야. 뭐 하나의 요건만 갖고 있다는 건 아니야. 어떤 건물이든 이 세 가지에서 같은 빌딩일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치시장이야. 갖고 싶어. 이건 마음에 따라서야. 미술품 경매하듯이. 그리고 이제 사옥시장 그리고 투자자 시장 내려갈수록 가격 측정은 좀 더 짜. 이쪽으로 갈수록 후해. 이 요소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후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짜단 말이야. 왜? 맨 마지막에 하면 겁내 따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경기에 상관없이 안 흔들려. 그러니까 뭐 사옥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시장에 이 요건을 갖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9개 건물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어. 9개가 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다른 영상에서 9개의 건물을 이렇게 놓고 이거 중에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돼서 하나를 빼야 된다면 뭘 빼야 되지? 9개를 뺄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난 적어도 그 9개에서는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소장님이 건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어떤 근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건물을 평가하고 지금 이렇게 3분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30개를 지었고 9개를 짓고 있고 39번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강남시장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것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세계 시장 뭐 어쩌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강남시장만 보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안에 강남이 있는 거지 강남 따로 떨어져 있는 우주냐. 강남시장만 하니까 넌 편협해, 너는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1, 2년 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계 정세라는 게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장 안에서 해왔던 일들로 인해서 쌓여진 감이란 말이에요. 그 감과 경험이 제 근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익이 예상한 대로 행동할 거고.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세계 정세나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은 시장들을 보는 거지 동떨어져 있는 시장을 보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속 24시간 생각한단 말이에요. 24시간이 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24시간에 가까워요. 자는 시간에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거 3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겠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어디 뭐였는데? 요거는 늘 있는 거고 요것도 늘 있는 건데 점점 바뀌네? 이 체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전부를 다 하면서 저만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강남 빌딩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겠죠. 늘 시장에 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30% 할인이 없어요. 제가 늘 강남 빌딩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지방 건물 가능, 30% 할인도 가능, 40% 할인도 가능.